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개최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는 이 시험에 집중되고 후련한 마음으로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은 고생했다는 포옹을 받습니다. 서울대저널의 2023년 마지막 다큐멘터리는 조금 특별한 학생들의 수능, 그리고 대학 입시 이야기를 다루려 합니다. 장애인과 수능, 그리고 대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 인원은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 장애인 수험생은 총 399명입니다. 이들의 수능 당일은 어땠을까요? 올해 수능에 응시한 한빛맹학교의 이소정 학생을 만났습니다. 일단 뭔가 큰 걸 하나 해냈다 이런 생각이었고, 시각장애인들한테 이제 1.7배 중증은 이렇게 시간을 더 주거든요. 근데 이게 1.7배 시간을 더 주는 건 좋지만 이게 시간이 엄청 늘어나요. 국어 같은 거는 일단 점역을 하면 페이지 수가 100쪽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거의 12시간 동안 시험을 본 거라 너무 지치고, 마지막에는 진짜 문제 읽을 힘도 안 나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수능이라는 걸 끝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다시 안 봐도 되고 그러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교육부는 시각, 청각 등 장애 학생들을 편의 제공 대상자로 분류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험 시간이 연장되고 점자시험지, 점자리더기 등이 제공됩니다. 길어진 시험 시간에 장애 학생들은 해가 완전히 넘어간 저녁 8시가 훌쩍 넘어서야 수능장을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그 4교시 종칠 시간은 이제 8시 15분이고, 그 종치고 이제 막 뭐 확인하고 뭐하고 하면은 나오면 막 8시 반, 40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편의 제공 대상자로 분류된 장애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 장애에 속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인데요. 에이블 뉴스에서 발달장애 관련 글을 쓰는 장지용 칼럼니스트에게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능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2008학년도 수능에 직접 응시했던 발달장애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자폐성 장애 같은 게 특히 감각감의 문제가 있어요. 별다른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환경 같은 데서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SAT라는 자폐성 장애 같은 케이스에서는 특별 예외 규정, 특별 지원 규정이 몇 개 있어서 영구식 영어식 IELTS 시험도 발달 장애 특별 지원 정책이 있어요. 뭐 다른 자격 시험, 능력 시험 같은 것도 이론상 발달장애 학생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자료가 풍부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을까요? 강의든 교재든 비장애인 친구들은 바로 찾아서 보고 공부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다 점자 자료로 제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근데 복지관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한 사람당 1년에 몇 권까지만 점역을 해줄 수 있다는 기준이 있다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점역을 맡기게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교재 제작 가능한 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화면 해설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화면 해설이라는 건 어떻게 제공되는 거예요? 시각장애는 볼 수가 없으니까 말로 하는 거나 소리 같은 것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게 화면 해설입니다. 수능 특강 등을 발행하는 공공교육기관 EBS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나마 이게 EBS가 많이 보편적이고 수능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모든 교재가 올라와 있진 않고 정말 기본적인 그런 교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올라와 있었고, 근데 그래도 다른 강의에 비하면 EBS는 조금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접근이. EBS 강의에 한해서는 조금 늦기는 하지만 화면 해설 강의가 제작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의가 좀 제공이 되기도 해요. 사실 한 명이 보더라도 그 강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과거에 여러 요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EBS가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강의와 교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역 등의 인력 제공과 지원 확충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 학생들 입시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도 있고 또 좀 직업 발달 장애 학생에게 대학 입시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 학생 인구는 많은데 아직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대학 입시 관련 지원 정책은 상대가 전무한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 정책의 대부분은 그저기 자립 지원이나 취업 위주에 가까워서 맞고요. 대학 입학 비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장애인공단 통계한 발달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모두 합쳐도 비율이 5% 수준밖에 전체 5% 수준밖에 안 돼요. 이 발달장애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인 교육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수능 따라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소위서 고등학교 내신 따라오는 것도 사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겐 고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쫓아오지 못하는 것을 대입을 포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맞춤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지원 같은 것도 초중고등학교 단위에서 그런 개별화된 교육 지원하는 경우는 가끔가다 그런 학교 단위가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육적 지원 정책이나 뭐 쉬운 학습 자료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맞춤 교육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교육 현장에서 종사하는 한빛맹학교 이윤택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라 그래도 어려운 일이고 어느 나라에다 하라 그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시각장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개별화 교육을 하라 그러면 거의 1대1 과외 수준으로 모든 시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특수 학교다 보니까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초에 각 학생마다 교육 계획서를 다 세워요.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1대1 맞춤형 교육은 사실상 네.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수준을 몇 개로 나눠서 이제 뭐 A 수준, B 수준, C 수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한빛맹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진로도 궁금했습니다. 50% 이상이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또 전공과라는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했잖아요. 전문 대학교처럼 이제 의료 전공과 음악 전공과인데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 안마라는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2년 과정에 의료 전공과라는 과정을 개설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 졸업한 친구들은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고 음악 전공과라는 과정도 있어서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이 음악을 여기서 공부한 다음에 또 한빛 예술단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예술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과정도 있어요. 현재 장애인에게 수능과 대입은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벽을 넘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학 또한 두려운 장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학업 지원 같은 게 당연히 필요하고 실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그런 튜터 같은 거 붙여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활동 같은 지원 통해도 필요한데 발달장애 대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은 동아리라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통합 동아리라든가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고 서산 성봉학교 윤영선 교사, 공주대학교 이미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 학생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장애인과 같은 시선으로 보기를 원했고 새로운 환경인 대학에서 다른 이들과 어울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누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걸 되게 좋아했고, 대학에 가서 좀 이제 전문적으로 좀 더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은 가르침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연히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것에서 네. 그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잘 배워서 더욱 그런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특수학교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 보니까 되게 학생 수가 아무래도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인맥이 많이 없어요. 또래 친구들도 많이 없고 대학은 아무래도 작은 사회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보고 싶고 사람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대학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다짐하고 있을까요? 장지용 칼럼니스트는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안 보이는 거는 또 여러분들 주위에서 발달장애 못 본 거는 여러분들이 발달장애 있는 곳에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봉사활동 시간에 보셔야 비율이 더 높아요. 지금 그런 발달장애인 더 많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지원해야 해요. 이제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발달장애가 아직 사회적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 그 발달장애가 지금 외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자폐 모임인 에스타스 구호는 우리는 외딴섬이 아니잖아요 라는 구호예요. 세상은 우리를 외딴섬을 취급한다는 것이 좀 슬프긴 해요. 이소정 학생에게 앞으로 수능과 대입을 겪을 장애 학생 후배들에게 전화 거푼 바를 물어봤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게 당연히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세상이 좀 발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도 생기고 또 점자 정보 단말기와 같이 좀 더 공부하기에 편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다들 자신이 원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공부를 하든 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또 장애인이지만 사회에 꼭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수능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고 대입 또한 인생의 중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고 해서 그것의 의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능과 대입을 이야기하는 공론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강의와 교재, 맞춤형 교육, 대학에서의 학업 지원 등 고민과 실천이 계속돼야 합니다. 그들은 외딴섬이 아닙니다.